2회 36번 글의 순서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6. Training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often ask, how much practice is enough? Some suggest that it is sufficient to practice until the task can be performed once without errors. However, as many concert musicians can attest, this approach is unlikely to lead to adequate long-term task performance. If you have ever taken piano lessons, you have probably observed that playing a piece without errors in one practice session does not in any way guarantee that you will be able to play it flawlessly a week later or even the next day. Instead, you need to continue practicing it to the point of overlearning. Similarly, training programs should emphasize overlearning by presenting trainees with several extra learning opportunities even after they have demonstrated mastery of a task. Overlearning results in automaticity, which enables the person to perform the task with limited attention. An example of automaticity is when experienced drivers pay little attention to steering while driving. People often refer to automaticity by saying they can do the task on autopilot or in my sleep. 실전 모의고사 2회 36번 지문을 문법을 분석합니다. 글의 순서 문제인데 박스 속에 보면 세 번째 줄에 suggest, 제안하다란 타동사죠.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그 안에서 이시 가주어 to practice가 연습하다라는 게 진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 보면 can be performed, 수행될 수 있다 라는 뜻으로 수동태가 되어 있죠. 자, A번 단락 보시면 result in 나오는데 result in 다음에 항상 결과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result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오버러닝은 과잉학습이죠. 과잉학습은 자동화의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즉 자동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콤마 다음에 위치가 나오죠. 콤마 찍고 이 위치는 주격관계 대명사인데 앞에 자동화를 선행사로 가지죠. 그러면서 뒤에 enabl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enable 목적어 to 부정사. 목적보가 to 부정사인 경우도 수능에 한번 나온 적이 있죠. caus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셋째 줄에 뒤에 an example of automaticity is 다음에 the case나 the situation, the time이 when이라는 관계부사의 선행사인데 생략이 되면서 when절이 보호절이 됐습니다. 소위 명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관계부사 앞에 선행사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부사절이 목적어나 보호절이 될 수 있는 명사절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구조죠. 다음에 pay little attention to에서 이 to가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오죠. 근데 to 부정사는 to 다음에 동사가 오죠. to 부정사냐, to 동명사냐를 구별해야 돼요. 수능에도 몇 년 전에 그 문법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steering이 동명사예요. 그 다음 while 다음에 ing는 뭐만 하는 동안에,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이런 뜻이죠. 다음에 by라는 전치사 다음에 saying은 동명사입니다. 그리고 say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대절이 목적어절인데 접속사 대선 타동사에 대해서 생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략되고 they can으로 출발했죠. 다음 B번 단락 보시면 continue는 동명사나 to 부정사를 둘 다 쓸 수 있고 뜻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to the point of는 뭐뭇이 될 정도로 뭐할 정도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물론 ove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overlearning 동명사가 되죠. 그 다음에 by 다음에 presenting 역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목적어인데 밑에 적어놨죠.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라는 뜻이 되죠. present A with B, A에게 B를 주다 그렇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demonstrate는 뭐 보여주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C번 단락에서 as라는 접속사 뭐뭐 이듯이 뭐뭐 하듯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콘서트 음악가들이 입증할 수 있듯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 be unlikely to 부정사는 뭐뭐 할 것 같지 않다, 뭐뭐 할 가능성이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고 lead to는 뭐뭐로 이어지다, 야기하다, 초래하다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observe라는 단어가 타동사로 써 있고 대절이 목적어절입니다. 그 대절 속에서
playing이 동명사 주어고 play의 목적어 a piece 하나의 곡이죠. 음악에서 하나의 곡. 그 다음에 playing이라는 동명사의 동사가 does죠.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guarantee라는 단어 이게 본동사인데 뒤에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고 오죠.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뭐 특별하게 어렵고 이런 문법은 없죠. 자, 우리는 해석을 넘어가서 정말 순서가 C, B, A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36번 해석하면서 순서를 잡아봅시다. 박스에 보시면 훈련 연구자들 그리고 practitioner 외우세요.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물어본다. How much practice is enough? 얼마나 많은 연습이 충분하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일부 사람들은 suggest 제안을 하죠. until 이하 부분을 먼저 해석을 처리합니다. 과업이, task는 과업이죠. 과업이 without errors, 실수 없이 한 번에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이 충분하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일부 사람이 제안한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끼죠? 통념이에요, 통념. 진리가 아니라. 그럼 분명히 통념에 대한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단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떤 연습을 통해서 완성시키다는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실수 없이 한 번에 그 과업에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즉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한 번을 하든 두 번 하든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 정도로 연습을 하면 충분하다라고 일부 사람 제안한다. 통념입니다. 자, 순서를 보는데 A번에 오버러닝이죠. 과잉학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학습을 오버하는 거니까. 과잉학습이라는 말이 갑자기 나올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떤 이야기도 없이. 그러면 이 오버러닝이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에 과잉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깔아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됩니다. 자, 밑에 볼까요? 지금 B번 단락은 instead가 단서인데 instead는 바로 앞에 문장에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 만약에 지금 A번에 쭉 눈으로 훑어봤을 때 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instead. 그러면 instead 뒤에 다음 줄 보니까 과잉학습이 연속적으로 둘째 줄, 셋째 줄 나와요. 아, 그러면 일단은 B번 앞에 부정적인 뉘앙스, 부정문이 있는 단락을 먼저 찾아주고 그 다음에 과잉학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A번에 과잉학습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해주겠구나 라고 우리가 가닥을 잡으면 돼요. 그러면 C번에 내려가면 그러나가 나오죠. 자, 그러나 나오는데 C번 밑에 쭉 내려가면 부정이 낫이 있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걸 해석해서 계속 시간 소모를 시키면서 풀 수는 없잖아요. 스킬이 필요한 거죠. 일단은 however이 나오는 C번이 첫 번째라고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첫 문장 읽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자, as many concert musician 많은 콘서트 음악가들이 attest 단어 챙깁니다. 이거 입증할 수 있듯이 이 접근 방법이야. 이 접근 방법은 조금 전에 박스에 나왔던 실수 없이 한 번만에 과업이 수행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는 게 충분하다는 이 접근 방법을 말해요. 이 접근 방법은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과업 수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해가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 번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반복적으로.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질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해봐야 돼. 그러면서 예시가 나오지. if는 구체적 예시니까. 만약 여러분이 have ever taken piano lessons. 피아노 레슨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관찰을 했을 거야. 대절을. In one practice session이죠. 한 번의 연습 시간에 실수 없이 하나의 곡을 연주하는 것이 in any way 어떤 방식으로든 대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찰했을 거야. 그럼 대절이 뭐냐? 여러분이 그 곡을 일주일 후에 또는 심지어 그 다음날 배우고 난 뒤 그 다음날 그 곡을 완벽하게 연주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관찰했을 거다. 이 말은 한 번 그렇게 연습해가 안 된다. 실수가 안 나온다고 해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역시 낫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B번 단락에 instead를
잡아가지고 이어가면 돼요. 자, 그렇게 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뭐 한다? 그 곡을 계속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To the point of 뭐가 될 정도까지 과잉학습이 될 정도로 그 곡을 계속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해야 돼. 이런 말 하죠. 과잉학습이죠. 그러면서 시밀러리가 나왔는데 시밀러리는 마찬가지로거든요. 이 시밀러리는 앞에 나온 소재와 뒤에 나온 소재가 다릅니다. 근데 두 소재가 추구하는 주제는 똑같아. 여기 보면 시밀러리 다음에 트레이닝 프로그램, 훈련 프로그램이란 말 나오죠. 조금 전에 앞에 거는 연주, 피아노 레슨에 대한 곡을 연주하는 그 이야기인데 훈련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소재는 다르죠. should emphasize, 강조를 해야 돼. 과잉학습을 강조해야 돼. 역시 훈련 프로그램도 반복적으로 계속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지. By presenting trainee, 연습생 훈련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 번의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과잉학습을 강조해야 돼. 심지어 뭐한 후에도 그들이 have demonstrated the mastery of a task, 하나의 과업을 숙달했다는 것을 보여준 후에조차도 몇 번의 추가적인 학습 기회를 줌으로써 과잉학습을 강조해야 된다. 완벽하게 될 때까지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해주겠는데, 부연상수를 해주겠는데, 과잉학습이라는 것은 합니다. result인 어떤 결과를 낳느냐. automatic이죠. automaticity. 자동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계속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농구를 했을 때도 보면은 바운드를 계속 슛을 던지는 걸 연습을 수천 번을 했다고 쳐요. 그럼 언젠가는 손에서 공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딱 들어간다는 느낌이 나오죠. 야구 투수도 마찬가지예요. 내 손에서 공이 떨어지는 순간 이건 스트라이크다라는 느낌이 온대요. 계속 던지다 보면 타자도 마찬가지고 독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순서 문제가 어렵다, 문장 위치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40개, 50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해 보세요. 어떤 그 풀어가는 기법을 사용해서 그러면 반드시 됩니다. 그런데 한 서너 개 독해를 해가지고 내가 이 유형을 맞추겠다. 무리가 있죠. 욕심이 지나치다고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만큼 반복학습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자동화는 가능하게 해주는데 그 사람이, 그 연습하는 사람이 또는 학습하는 사람이 그 과업을 수행하는 걸 가능하게 해줘. with limited, 제한된 어떤 주의야. 이거는 완벽한 주의, 완전한 주의가 아니라 제한된 주의, 주의를 크게 안 기울이고도, 기울이지 않고도 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자동화란 말이야. 결국 과잉학습은 자동화로 연결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그 자동화의 하나의 사례 예가 바로 이런 경우다, 이런 때이다. experienced drivers, 숙련된 운전자죠.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페이를 리더리죠.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는 동안에 자기 운전하는 차량을 조종하는데 주의를 거의 기울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동화의 사례는. 이럴 때 사람들은 종종 뭐라고 언급하느냐? 자동화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동 조종 장치 모드로 또는 내가 잠을 자면서도 그 과업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자동화를 언급한다는 거지. 나는 운전하는 게 자동이야. 똑같아. 알아서 다 해. 내가 눈을 감고도 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지. 그만큼 과잉학습이 굉장히 자동화를 결과적으로 낳는 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하루에 지금 수능이 가까워지지만 고3 N수생들도 정말 고급 독해 괜찮은 문제를 하루에 한 두세 개 정도, 시간이 좀 지금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2개에서 3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매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하면서 단어 매일 관리하고, 수능 비출 단어 있죠? 수능에 출제 말된 단어 시중에 많이 책이 나오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정리한 것 있고 그거 하면서 듣기는 한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하나 정도라도 연습을 해야만이 1등급 혹은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충 다른 과목에 신경 쓰고 수학, 과학이나 국어에 신경 쓰고 영어를 손 놔버리면은 영어는 감각이 빨리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올리는데 장애가 된다고. 영어는 습관이고 영어는 반복이야. 이거는 분명해. 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누가 말하는 스킬을
적용시켜서 푼다? 그게 과연 될까요? 그것도 학습 능력이 바탕이 되는 학생이 통하겠지만 등급이 낮은 학생이 과연 될까요? 나는 안 된다에 100% 걸어. 물론 우는 조가 되는 학생이 있겠지만 그런 미신 믿지 말고 성실하게 수능 날까지 관리하세요. 내 말 듣고 적어도 3등급, 2등급 되고 2등급, 1등급 되고 싶으면 4, 5등급은 3등급이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수능은 내가 정확히 말하지만 3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성실하면 3등급 이상은 맞을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해요. 이건 확실한 거야. 아시겠죠? 파이팅 하시고 긴장 늦추지 말고 공부해야 됩니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7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7. The level of demand and supply and the price elasticity of a sport product are not the only variables that influence how sensitive consumers are to changes in price. Consumer sensitivity to price change is also affected by the perceived value of the product. If consumers believe that a sport product has substantial benefits or provides them with social status, then they may be willing to pay a price that is higher than the market average. Furthermore, if sport marketers can increase the perceived value of a sport product, then consumers may be willing to pay more for it, and the sport organization may receive more revenue. Equally, some consumers will be willing to go without some product benefits in exchange for a cheaper price. For example, consumers may be willing to buy a t-shirt without a fashionable logo for the benefit of paying less. This means that the t-shirt producer can spend less money on marketing their logo and sell the product for less.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7번 지문을 문법을 추가해서 해석을 해나가겠습니다. 문법은 별로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기본적인 게 밖에 없어요. 이 지문의 난이도는 중 정도입니다. 중간. 박스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수준, 그리고 스포츠 제품의 가격 탄력성, 즉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 있는 탄력성,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이 가격에 있어서의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죠. 그러면 다른 변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박스에 나오는 유일한 변수는 아니다 라는 데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A에 보면 예를 들어서란 구체적인 이야기로 출발하는 신호가 보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기꺼이 지불할 수도 있어. fashionable 로고는 유행하는 로고 없는 티셔츠를 기꺼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For the benefit of 무엇을 위해서라는 표현이거든. paying less, 돈을 덜 지불하기 위해서 유행하는 로고가 없는 티셔츠를 기꺼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소비자들이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앞에 돈을 더 지불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가 뒤에 나와야지 흐름이 맞지 않나 싶어요. 자, A번은 넘어가고 B번에 소비자들의 가격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죠. sensitivity, 민감성은, 그렇죠? 왜냐하면 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sensitive라는 이 단어가 나왔지. 그래서 밑에도 보면 민감성이 나타나 보이죠.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민감성은 또한이죠. 이게 힌트죠. 또한 영향을 받는다죠. 그 제품의 인지된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 제품의 인지된 가치. 사람들이 그 제품을 봤을 때 고급 브랜드다, 좀 멋있어 보인다, 이런 인지된 가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럼 B번이 제일 첫 단락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만약에 소비자들이 믿는다면 스포츠 제품이 상당한 혜택들을 가지고 있다. 혜택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스포츠 제품을 사므로 해서 상당한 혜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provide with B, 이때 되면 사람들이겠죠. 소비자들이죠.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사회적 지위를 제공해 준다면,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기꺼이 가격을 지불할 것이라는 거죠. 시장의 평균보다도 더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할 것이다.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자기한테 혜택도 부여되고 사회적 지위도 제공해 주니까 그 제품을 돈을 좀 더 지불해서라도 구입을 하겠죠. 그 다음에 furthermore는 게다가인데 추가 개념이죠. 그럼 만약에 A번 단락에 더 기꺼이 돈을 지불한다와 흐름이 같다면은 C번이 두 번째 단락이 됩니다. 만약 스포츠 마케터들이 스포츠 제품에 인지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그 스포츠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기꺼이 지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인지된 가치니까. 이건 소비자가 받는 어떤 가치겠죠. 그리고 스포츠 오르가나이제이션, 단체죠. 조직 단체는 may receive more revenue. 이 단어 꼭 챙겨야 됩니다. 수익이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돈을 더 벌겠죠. equally, 마찬가지로입니다. similarly와 비슷한 말이죠. 마찬가지로 some consumers, 일부 소비자들은 will be willing to go without, 이거 외우세요. 무엇을 포기하다, 뭐 없이 지내답니다. 일부 제품의 혜택들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답니다. in exchange for, 뭐뭐와 맞바꾸어서, 더 싼 가격과 맞바꾸어서 제품이 주는 일부 혜택들을 기꺼이 포기할 것이다. 싸게 구매한다는 거죠. 혜택 같은 건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번에 for example이 나오죠.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소비자들은 may be willing to buy t-shirts without a fashionable logo for the benefit of paying less입니다. 돈을 덜 지불하기 위해서 유행하는 로고가 없는 티셔츠를 기꺼이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죠? B번 다음에 C번 다음에 A가 오죠. 이 말은 이것은 의미한다. 티셔츠 제작자들이 또는 생산자들이 그들의 로고를 마케팅하는데 돈을 덜 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더 적은 돈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겠죠. 깔끔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문이 1등급 학생들한테는 혹은 2등급 학생한테는 너무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방심하지 말고, 이런 지문을 여러분들이 한 문제는 쉽게 나오거든. 2개 중에 순서 문제도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긴장을 풀면 실수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우리는 또 38번으로 넘어가서 또 한번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봅시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8번 지문을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8. Many instructors combine editing and proofreading under one label. They are separated here in this text, however, because we want to highlight that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teps to polishing your writing. In addition to looking at issues of style and fluidity when you edit, you also need to proofread your work, focusing on surface features such as grammar, punctuation, and citations. Obviously, you can do a first round of proofreading by yourself, perhaps referring to the spelling and grammar checkers that are built into most word processing programs. However, you need to be aware that they will not catch all of the errors in your paper. For example, many of them are dumb and do not know whether your sentence needs there, or there. Automated grammar and spelling checkers are a good place to start proofreading your writing, but you won't want to stop there. If you are working on a piece of writing that needs to be polished in its final draft, you definitely want to proofread carefully yourself, as well as have someone else proofread your paper. 38번 문법 분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은 U부터
다음 줄에 by yourself까지가 주절이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중심이 되는 주절입니다. 그래서 by yourself는 독자적으로 혼자서라는 뜻이고 콤마 다음에 referring to는 현재 분사입니다. 이때 refer to는 무엇을 참조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줄에 the spelling부터 checkers까지가 선행사고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are built into 하면 뭐뭐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they는 editing and proofreading이죠. 편집과 교정이라는 단어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are separated 수동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highlight, want to 부정사에서 highlight는 타동사로 강조하다는 뜻입니다. emphasize, stress 이런 단어가 있죠. 대시 접속사고 대절이 목적어절이고 대절에서 끝에 보면 to polishing인데 이때 to가 중요하죠. 전치사 to입니다. 이럴 땐 뒤에 polishing이 동명사가 와야 돼요. 그리고 polish는 다듬다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your writing이 목적어로 옵니다. 이때 전치사 to 다음에 동명사냐 아니면 to 부정사의 to냐를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수능 문법이에요. 다음 in addition to는 뭐뭐 외에도란 뜻인데 이때 to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역시 looking이라는 동명사가 옵니다.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when you edit 다음에 콤마 다음에 이제 you also부터 주절이 시작되는데 여기부터 your work까지가 주절입니다. 그 다음 콤마 다음에 focusing on 현재 분사죠. 주절 다음에 콤마 찍고 ing 수능 문법이에요. 원래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 such as는 like의 뜻이고 그리고 be aware 대절인데 be aware는 뭐뭇을 잘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잘 인식하고 있다. 이때 that은 접속사고 뒤에 문장 완전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밑에 do not know에서 부정어죠. 모른다는 뜻이죠. 이때 whether이나 if를 쓰고 주어동사 완전한 문장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 이때 that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불확실한 내용에서는 if나 whether이란 접속사를 씁니다. 그 다음 4번 밑에 a good place to start to 부정사가 a good place를 수식하죠. 그리고 5번 뒤에 보면 a piece of writing이 선행사됩니다.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관계 대명사절 안에서 동사로 보면 needs to be polished, need to be pp 수동 형태의 구조죠.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그 다음에 밑에 proofread하고 have가 want to에 걸리는 병렬 동사입니다. to 부정사 병렬이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h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동사 원형 proofread가 왔습니다. 이때 목적어는 목적 보호하게,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게 하다 라는 느낌이죠. 강제성은 없어요. 그냥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부드러운 느낌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법적인 부분을 살펴봤고 문장 위치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이 문장이 왜 정답이 지금 2번인데 왜 2번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38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답이 왜 2번인지를 정확히 찾아보죠. 박스에 보면 명백히 여러분은 can do first round, 1라운드 여기 있으면 1차적인 뜻인데 proofreading이 교정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직접 혼자서 또는 독자적으로 1차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콤마 다음에 분사가 나왔죠. 뭐라면서 참조하면서인데 넷째 줄에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철자 그리고 문법 검사기를 참조하면서란 뜻입니다. 1차적으로 하는 걸 말하죠. 그럼 1차 교정이 나왔다는 건 2차 교정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첫 번째 줄에 보면 many instructors, 많은 교수자들은 결합을 한다. 에디팅, 편집이란 단어죠. 필수 단어예요. and proofreading, 교정입니다. under one label이니까 하나의 꼬리표 아래에 있는데 하나의 꼬리표를 붙여서 편집과 교정을 결합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꼬리표를 붙여서 편집과 교정을 결합을 해요.
근데 셋째 줄에 그러나가 나오죠. they는 편집과 교정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걸 여기에서는 편집과 교정을 are separated 분리가 돼요. 이게 왜냐하면 we want to highlight 우리는 강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를 강조하느냐? There are several different steps to polishing your writing이죠. polish는 따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글을 따듬는데 몇 가지 다른 단계들이 있다는 걸 강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 이 글에서는 분리가 돼. 편집과 교정이. 그럼 단계적으로 설명한단 말이겠죠. 자, 1번. In addition to looking at issues of style and fluidity. fluidity는 유려함이란 어려운 말인데 보통 글이나 말이 거침없이 매끄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문체와 유려함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 외에도 여러분이 편집할 때 문체와 유려함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 이외에도 You also need to proofread your work죠. 여러분이 쓴 저작을 proofread, 교정할 필요가 또한 있다는 겁니다. 이 교정하다는 말 처음 나오죠. 교정할 필요가 있다. 포커싱은 초점을 맞추면서인데 surface feature, 표면적 특징인데 뭐 같은 거냐면 문법이라든가 punctuation, 구두점이라든가 citations, 인용문 같은 이런 표면적 특징을 초점을 맞추면서 여러분의 저작을 교정할 필요가 또한 있다. 1번엔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필요가 있다 했으면 아직 교정을 시작한 게 그럴 필요가 있다 그랬거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교정을 1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 나오니까 2번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2번 뒤에 보면 however,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는 독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You need to be aware.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 인식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절을 They will not catch all of the errors in your paper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의 논문 안에 있는 모든 오류들을 다 잡아내지 못할 거라는 걸 인식을 잘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they가 가리키는 게 무엇이며 오류라는 거는 앞에 있는 1차적인 교정에서 문법이나 구두점이나 인용문 등을 말하는데 그죠? 지금 they가 포인트죠. 그럼 이거 문법이나 구두점 인용문을 잡아낼 수 있는 거 아까 위에 박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대부분의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 안에 내장되어 있는 철자와 문법 검사기를 말하죠. 그럼 여기서 스펠링 앤드 그래머 체크를 가리킵니다. they가. 그래서 2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검사기들이 여러분의 논문에 있는 모든 오류를 다 잡아내지 못할 거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를 합니다. many of them, 역시 them도 검사기를 말하죠. 그런 검사기들 중에 많은 것들은 멍청해, dumb. 그리고 몰라. and는 흐름이 똑같죠. 멍청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장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지 필요한지를 몰라. 그게 멍청한 거야. 됐죠? 그러면서 자동화된 문법과 철자 검사기는 여러분의 글을 교정하기 시작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다. 해놓고 그러나 했어. You won't want to stop there. 여기서 여러분은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서 멈춰서 안 되겠죠. 이 말이지. 왜 그러냐? 왜 멍청하니까. 이 검사기가 여러분의 문장이 문법이나 철자나 이런 거 이외에 다른 것들이 필요한지를 잘 모르거든.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서 5번에 If you are working on a piece of writing that needs to be polished in its final draft, 최종 원고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저작의 최종 원고에서 다듬어질 필요가 있는 한 편의 글에 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명백히 여러분이 직접 주의 깊게 교정을 하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논문을 교정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박스가 들어갈 근거는 however 뒤에 they만 확실히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해석이 어떤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38번 문장 위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또 39번도 같은 문장 위치 문제니까 아마 난이도가 좀 높을 걸로 예상되는데 이어서 또 한번 살펴봅시다.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2회 39번 지문 듣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39. In a series of 3 experiments, researchers Slava Kalyuga, Paul Chandler, and John Sweller studied the effects of using the same on-screen and auditory textual information. In the first 2 experiments, a non-concurrent presentation of auditory and visual explanations of a diagram proved superior to a concurrent presentation of the same auditory and visual explanations. The effect was significant only when instruction time was limited. Simultaneous presentations overloaded working memory by the need to relay both modes, resulting in neither mode being processed adequately. Unrestricted instruction time might have partially compensated for the unavailable processing resources. In contrast, with sequential presentations, both modes were studied without overloading working memory. The second presentation was effectively used as a form of repetition facilitating the positive effects of the first presentation. Evidence for the cognitive load-related nature of the effect was provided by subjective rating scales. The concurrent presentation formats were subjectively perceived by the learners as more demanding than non-concurrent presentations. 39번도 문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하면서 문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in contrast가 보이죠? 포인트입니다. 대조적으로. with sequential 단어 외우세요. sequential인데 순차적인 presentation 제시입니다. 차례차례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순차적인 제시에서 both modes입니다. 두 모드가 나오죠. 그러면 이 박스 앞에도 두 모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were studied, 연구가 되었다는데 without overloading working memory. working memory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해석할 때 지금 당장 내가 공부를 하고 뭐 연구를 하고 학습을 해서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 이 작업 기억이죠. 오버로드는 과부하를 걸다거든. without이 전치사기 때문에 오버로딩이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을 과부하를 걸지 않고 두 모두가 were studied, 연구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순차적 제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차례차례 제시하는 거와 대조적인 거는 동시에 제시한다는 말이 앞에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이야기가 동시에 제시하는 내용과 순차적 제시하는 그런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경계선을 잡아줘야 돼요. In a series of 3 experiment입니다. 1년의 세 가지 실험에서 연구원들인 이 사람들은 the effect가 되겠죠. 효과를 연구했다는데 어떤 효과냐면은 of using the same on-screen and auditory textual information이죠. the same, 동일한 on-screen, 화면, 그리고 청각적인 텍스트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효과를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동일한 화면 및 청각 텍스트 정보 사용의 효과를 연구를 했다. In the first 2 experiments, 처음에 두 실험에서 non-concurrent presentation of auditory and visual explanation of a diagram이죠. 여기서 끊어주면 되는데 도식의 청각적 그리고 시각적인 설명들에 대한 비동시적 제시죠. 동시하니까 비동시적 제시란 말이에요. 이것은 proved superior to a concurrent presentation of the same auditory and visual explanation이죠. 똑같은 청각적 그리고 시각적 설명에 대한 동시적 제시보다도 우월한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판명이 되었답니다.
즉 비동시적 제시가 동시적 제시보다 우월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1번 나와요. 그 효과는이죠. 그럼 여기서는 앞에 분명히 우월하다고 이야기됐기 때문에 우월한 그 효과입니다. 그 효과는 was significant. 유의미했다. 오로지 뭐 할 때? 교육 시간이 제한될 때만 유의미했다. 교육 시간이 제한될 때만 유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simultaneous presentations, 동시 제시는 overload, 과부하를 걸었어요. working memory,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걸었어. 뭐에 의해서? by the need to relate, both modes 나오죠. 두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청각 및 시각적 정보에 대한 이야기죠. 두 모드를 연관시키는 필요성, 관련시키는 필요성에 의해서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걸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왔냐면 resulting in은 분사인데 결과를 나타내는 분사입니다. in이 전치사고 neither mode가 의미상주고 being processed가 동명사인데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동명사고 뒤에 adequately 적절하게라는 부사는 앞에 있는 수동형 동명사를 수식하죠. 다시 해석하면 동시 제시는 두 모드, 즉 청각 및 시각적 정보를 관련시키는 필요성에 의해서 작업 기억을 과부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느 모드도 니들이니까 니들 모드 어느 모드도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동시 제시는 부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한되지 않은 교육 시간은 사용 불가한 처리 자원을 부분적으로 보충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뭐 관로 안에는 답을 찾는 데는 크게 영향력은 없습니다. 부가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3번이 답인데 지금 순차적 제시가 나오죠. 그럼 박스에서 조금 전에 박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와는 대조적으로 순차적 제시는 두 모드가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걸지 않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순차적 제시를 또 말하잖아.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 왜? 작업 기억에 과부하를 걸지 않았으니까. 효과적으로 이용되는데 뭐냐면 a form of repetition이지. 반복의 형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답니다. 어떤 반복의 형태냐면 첫 제시의 긍정적 효과를 촉진시키는, 여기서 첫 제시는 동시적 제시입니다. 그 동시적 제시인 첫 제시의 긍정적 효과를 촉진하는 반복 형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들어가고 4번 evidence for the cognitive load related nature of the effect 해가지고 그 효과인데 위에 말하는 첫 제시의 긍정적 효과입니다. 이 효과의 인지 부하 관련 특성에 대한 그 증거가 제공이 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 척도에서 제공되었다. 사람들이 실행을 해보고 자기 주관적으로 어떤 평을 내리겠죠. 그런 평가 척도에서 제공되었다는 겁니다. The concurrent presentation formats, 동시 제시의 형식은 were subjectively, 주관적으로 인식되었어요. 학습자들에서. 뭐로서 인식되었냐면 더 부담이 된다. more demanding이야. 뭐보다도 non-concurrent presentations, 비동시적 제시보다도 더 부담이 되는 것으로 학습자들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인식이 되었답니다. 이해가죠? 해석만 정확히 해주고 흐름만 잘 잡으면 순서 문제는 무리가 없을 거다. 그리고 박스에서 in contrast가 힌트입니다. 대조적으로 이 말도 나왔고 순차적이라는 이 말도 힌트였어요. 그리고 두 모드 이런 것들이 힌트였습니다. 순차적, 그 다음에 순차적이라는 건 비동시적이죠. 동시적인 거는 대조 개념이죠. 그렇게 잡아주시면 여러분들은 이 지문을 나름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 난이도면 수능에서는 그냥 상으로 봅니다. 상. 그래서 이런 난이도가 혹시라도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맞춰주길 바래요. 자, 파이팅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2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